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품목 출고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품목 출고 등록 메뉴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나왔죠. 제가 데이터를 미리 좀 등록해 놨습니다. 자, 옆에 검색 기간 버튼 누르시면 빠른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 주 거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세 검색 누르시면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품목 코드, 품목명 해서 특정 키워드만 넣으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정, 고정고 나왔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신규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신규 버튼 누르시고요. 뭐가 위에 좀 많습니다. 자, 먼저 행 추가해서 빈 행을 추가해서 여기에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 콤보 상자가 길어지면은 거래처명을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이 콤보 상자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색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푸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해당되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이 거래처보다 훨씬 많겠죠. 더블 클릭, 이 콤보 상자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타이어 나왔죠.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랑 거래처, 품목, 출고는 이 출고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 안 하고 저장을 하시면 날짜, 거래처명, 품목, 과세 구분, 출고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뜨죠?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요. 여기 일괄 적용 보시면 날짜, 거래처, 품목 이런 것들을 일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오늘 누르고 적용 누르면 날짜가 다 들어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콤보 상자는 더블 클릭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품목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거래처를 놓고 적용을 누르시면 적용됐죠. 자, 품목은 근데 이런 같은 품목을 넣을 일은 거의 없죠, 그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일괄 적용이 되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로또별 출고 처리가 필요한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별 재고 관리. 그러면 이 롯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출고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에서 출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가 롯들별로 관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자동으로 끌고 오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더블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각 롯들별로 남은 재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이 로트는 211개. 그럼 이 로트 211개 출고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트가 들어갔죠. 121. 이 로트는 이렇게 있고, 얘는 67개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하나하나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지울게요. 아니면, 여기 로트별 재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로트별 재고가 다 나올 거잖아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녹차 아이스크림 50개. 로트별, 로트가 두 개네요. 하나는 로트가 없고, 하나는 로트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50개. 그죠? 다시, 녹차. 좀 많은 걸 선택해 볼까요? 고정. 로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재고가 마이너스일 일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테스트 용도로 그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넣어서 일지 로트별 재고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는 출고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이 정육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로트 없는 거는 요만큼. 이 로트는 62kg.
이 로트는 10,000kg죠. 자, 그러면 10,000kg 중에 요거 5,000kg, 요거 50kg 이렇게 출고해 보겠습니다. 적어가지고 가족이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날짜, 오늘자, 거래처는 산들식품. 자, 그 다음에 이 단가는 과세 구분, 과세로, 면세로 놓겠습니다. 이 단가는 최근 단가를 보시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최근에 다른 업체에 나갔던 단가가 나옵니다. 요 콤보 상자 자체를, 요 텍스트 상자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업체별로 최근에 입고된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연습 데이터를 많이 넣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몇 개 없을 거예요. 딱 눈으로 보고 이 단가를 얼마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면세니까 색이 없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품목 입고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그 콤보 상자들은 그냥 여기 콤보 상자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사용해 주세요. 거래처명도 마찬가지로 콤보 상자가 목록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 내에 있는 저 모든 이런 과세 구분 이런 것들 말고요. 목록이 엄청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더블 클릭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꼭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가를 모르겠다 그러면 최근 단가 적용 누르시면, 자, BMZ 푸드의 바람막이 커버는 최근 단가가 얼마였고, 그러니까 거래처랑 품목이랑 두 개를 입력한 상태에서 최근 단가를 누르면 최근에 얼마로 출고됐는지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누르시면 수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업체별 품목이죠. 품목 추가가 있고 업체별 품목. 우리가 처음에 입력할 때는 행추가 빈행추가 해서 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품목 추가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품목을 찾아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타이어, 고정구, 운전석률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목록에 들어가거든요. 자, 이때 단가는 이제 기준 단가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출고 처리니까 매출 단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일괄적용 메뉴에서 날짜를 누르시고 적용 누르시면 한 번에 들어가고요.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적용 됐죠. 자, 그 다음에 단가를 더블 클릭하면 단가 목록도 나온다. 그리고 로트를 더블 클릭하면 로트 목록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고 내역 있죠. 입고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입고 내역을 누르시면 입고 내역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날 보자. 10일날 얘가 들어왔는데 10일날 바로 출고가 된다고 해볼게요. 선택하셔가지고 가족이 누르시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단가는 달라지겠죠. 이때는 로또도 같이 불러옵니다. 단가 뭐 5,000원 입력해 볼게요. 자동 계산되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거래처,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셀 대량 업로드가 있죠. 엑셀 대량 업로드는 품목 입고 등록 메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 내역. 주문 내역은 우리가 이제 업체로부터 받은 주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문 내역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문 내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문 내역이 정리가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주문 내역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가져왔죠. 그러면 주문서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놨기 때문에 두 번 적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로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문 받은 거랑 로트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로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만큼 로트가 출고가 되면은 재고에서는 빠지고 로트별 재고 현황에서는 이 로트가 이만큼씩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견적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업체에 견적서를 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업체가 이 견적서대로 입고를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견적 내역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뜬고 들어왔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문 내역하고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날짜 쓰시고 로트 쓰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명세표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거래 명세표죠. 자, 매출은 즉 출고입니다. 자, 거래 명세표를 뽑으시려면 여기 보시면 날짜가 조건이 있습니다. 날짜가 한 가지 날짜여야만 되고 한 가지 거래처여야만 됩니다. 맞죠? 우리가 여러 거래처 목록을 한 개의 거래 명세표 안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거래 명세표를 뽑아 보시면 동일한 날짜 한 개 거래처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날짜가 10일자도 있고 12일자도 있고 13일자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날짜를 거래 명세표 안에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대부분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제가 수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날짜가 같고 거래처가 같으면 요거 한 개를 묶어서 거래 명세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거래 명세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자, 거래 명세표가 나오죠. 자, 이 거래 명세표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환경 설정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고 요 거래 명세표 타입이 요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장짜리 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시고 닫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표를 뽑아 보시면 자, 이렇게 두 장짜리로 나왔죠.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거래 명세표에 금액을 표시를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금액 표시 안 함으로 해서 수량만 들어갔죠. 네,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 자체를 엑셀로 내보내시려면 엑셀 내보내기 누르시고 폴더로 선택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네, 저장이 됐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품목 출고 목록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명세표는 특정 업체의 한 개 날짜에 대한 거래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날짜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개 날짜만. 해당되는 날짜. 그래서 업체 11월 10일자 거래 명세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10일자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선택한 건 다 목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래 명세표 자, 10일자만 선택했습니다. 이제 거래 명세표 됐나요? 자, 그리고 명세표
명세서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때는 이렇게 목록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이메일 딱 선택하시는데, 잠깐만요. 이메일 선택하시는데, 이런 거 미리 이런 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이메일 전송 매뉴얼 필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메일이랑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지메일 요 네 가지입니다. 자,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입력하시고 보내면 거래명세표에 대한 첨부 파일이랑 내용이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고 등록을 했으면 재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자. 자, 목록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얘가 지금 출고가 1000개 됐다고 봅시다. 요 롯데에 대한 수량이 1000개가 출고됐다. 그러면 품목 재고 현황에 바람막이 뚜껑 뚜껑 쳐볼까요? 11월 10일 날 1000개 출고됐죠. 11월 10일 날, 자, 이거 기간이거든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고, 출고, 생산, 소비였고, 전일 재고는 이 날짜 전이 되니까 10월 31일이 될 것이고, 현 재고는 11월 3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자만 검색해 볼게요. 오늘자. 자, 이거 출고 1000개 됐죠, 그죠? 1000개 됐고, 재고는 이렇습니다. 근데 로또별로 안 나오죠. 로또별 재고는 왼쪽에 로또별 재고 현황을 누르시면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자로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명은 뚜껑. 자, 해당 로또 1000개가 출고됐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원래 재고가 마이너스 92개였는데 1000개가 출고돼서 마이너스 1092개가 됐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지금은 교육의 목적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같은 품목 여러 개라도 로트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품목 출고 등록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